안녕하세요. 내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가 한번 올라오게 되면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나의 분노감을 다 토해내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잘못된 내면적 습관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각자가 살아온 환경, 각자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또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느껴지는 감정의 크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상대방이 약속 시간에 늦을 때 유독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뉴스에서 젠더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분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유독 특정 인물, 부모님이나 자신의 형제에게 감정적으로 쉽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감 때문에 너무 괴롭다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너무 감정적이야, 화를 잘 내,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분노감이 막 올라와. 이런 것을 알아내는 겁니다. 이 영상이 다 끝나면 노트와 펜을 꺼내서 최근에 어떤 일로 화가 났는지 한번 다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사건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약속 시간에 늦을 때 유독 분노감을 크게 느낀다면 나는 누군가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분노감이 쉽게 올라오는구나 라고 알아낼 수가 있고 또 뉴스에서 젠더 갈등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분노감이 치솟아 오른다면 나는 여성이 혹은 남성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화가 올라오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또 내가 유독 나의 동생에게만 화가 올라온다면 나의 동생에게 질투심 혹은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렸을 때 받은 상처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약속 시간에 누군가 늦을 때 유독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오랜 기간 집에서 혼자 방치됐었던 기억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고요. 또 젠더 갈등 이슈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혹은 여성으로부터 버림받은 기억이 있는지 남성으로부터 혹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기억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유독 나의 동생에게 분노감을 쉽게 느낀다면 어렸을 때부터 막내만 예뻐하는 집안 분위기에서 상처를 입었던 건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랜 기간 억눌린 상처는 내가 그 상처를 다시 마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게 됩니다. 또 내가 화가 나는 이유를 상대방에게서 찾으면 그것은 평생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화가 나는 이유를 나로부터 찾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면 꼭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화가 나는 이유를 어렸을 때의 상처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는 거는 앉아서 5분, 10분 생각한다고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또 그 내면 아이가 지금의 분노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 분노감이 올라왔을 때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나의 내면 상태에 비상등이 들어왔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화가 나게 되면 자동 반사적으로 상대방을 탓하는 생각이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쟤 왜 저렇게 말을 믿게 해? 옛날부터 저러더니 너무 재수없어. 이런 생각이 내가 해야지, 안 해야지, 이런 판단할 여력 없이 바로 자동 반사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나의 분노감은 점점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화가 올라왔을 때 바로 나 지금 화났어 라고 알아차리면서 한번 쉬는 타임, 나의 내면 상태를 관찰하는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 나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바로 나의 내면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말로 들을 땐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을 제대로 하기까지 1년이 훨씬 넘게 걸렸습니다. 결코 한 번에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화가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이 분노감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탓하는 생각 속에 빠져서 시나리오를 이어나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생각 밖으로 나와서 나의 내면 상태를 전체를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났을 때 알아차리는 것보다 난이도가 더 쉬운 평소에 나의 내면 상태를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자주자주 나의 내면 상태를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느끼는 알아차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 나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린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올라온 분노감의 감정을 온전히 다 느끼는 것입니다. 영상의 제목이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죠. 그것의 정답은 참는다도 아니고 화를 낸다도 아니고 화를 내고 싶은 감정의 느낌을 온전히 다 느낀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감정 수용이에요. 화가 올라왔을 때 참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감정 수용하는 것과 똑같아 보이지만 내면 안에서 억눌린 분노감은 내면에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또 화가 올라왔을 때 분노감을 상대방에게 다 있는 그대로 토해내게 되면 당장은 속 시원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습관화되면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건을 마주했을 때 올라오는 분노감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물론 위험한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반드시 화를 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단순히 나의 감정 해소 목적으로 분노감을 터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다라고 인지가 되면 그 다음에 바로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느껴지는 감정에 다 집중을 합니다. 처음에는 감정을 느끼려고 해도 계속해서 상대방을 탓하는 생각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고 억누르지 말고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맞장구를 계속 쳐주면서 동시에 감정 수용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온 분노감을 계속해서 수용하고 느끼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요했던 생각과 감정 모두 수그러들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내가 유독 어떤 상황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알아내고 또 그것과 어렸을 때의 상처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화가 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나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분노감을 느껴봅니다. 상대방을 탓하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느껴지는 감정의 느낌을 다 수용하다 보면 나로부터 인정받은 감정 에너지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영상의 앞부분에서 내가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분노감이 자동 반사적으로 올라온다고 했죠.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 유독 싫은 상황과 분노감은 이렇게 짝꿍처럼 연결이 되어서 무의식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상황과 분노감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누군가 나를 살짝 건들기만 해도 분노가 팍 하고 치밀어 오릅니다. 또 여자가 피해보는 상황은 싫어. 나는 어렸을 때 여자여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 라는 것과 분노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뉴스에서 젠더 갈등 이슈만 나타나도 바로 분노감이 치솟아 오릅니다. 이렇게 분노감이 올라왔을 때 억누르는 것도 또 분노감을 밖으로 다 토해내는 것 모두 이 연결고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예민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올라오는 분노감을 계속해서 수용해주면 이 연결고리는 점점 약해지게 되고 또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에 마주했을 때 전혀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져서 무의식 정화가 됩니다. 저도 한때 이렇게 순한 얼굴을 하고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이 터뜨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옛날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면 그 괴로운 감정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몰라서 하루 종일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감정 수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던 나에서 감정 수용을 하는 내가 되기까지 2년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알아차림 연습을 한다고 카운터기를 들고 밖에 나가서 공원을 돌면서 알아차림 연습을 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났을 때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서 분노감에 이끌려 다녔던 수십 번, 수백 번의 실패했던 순간들에 너무 크게 좌절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수많이 실패했던 그 순간들에 너무 좌절했던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한 발 한 발 나아가려는 나를 더 기특하게 여기고 또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즐길 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산 꼭대기에서 풍경을 보기 위해 등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꼭 산 정상에 간 순간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 모두가 다 값지고 소중하잖아요. 마음 공부를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 모두 있는 그대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